간단하게 저를 먼저 소개하자면 지금은 기업표준인증센터라는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. 저는 대표 컨설턴트 겸 기업을 심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인증 알려주는 친절한 남자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이론적인 강의를 준비해봤는데요. 많은 분들이 품질 경영 기사 자격 취득을 목표로 하지만 합격률이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. 아마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중 약 99% 정도가 품질 경영 기사 자격이 없으실 텐데요. 상위 5% 이내의 품질 경영 기사 자격을 보유한 제가 여러분이 그 어디에서도 접하지 못한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SPC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. SPC의 이상 발생 룰, 오늘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인데요. SPC 룰은 대표적으로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기준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? 이걸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? 일단은 규칙으로 잠깐 제가 발을 좀 빼볼 텐데요. 사실 규칙 1은 꽤 직관적입니다. 하나의 점이 관리 한계선을 벗어났다는 것은 품질을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이상한데? 좀 쎄한데?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. 근데 일반인들은 6개의 점이 동일하게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점이나 8개 이상의 점이 중심선의 한쪽에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이상한 건지, 이것이 왜 SPC에서 이상규칙으로 분류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. 여러분들은 제조업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아니고 통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. 제가 힌트를 드렸죠. 이것은 제조 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통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SPC 관리도에서 이상규칙은 확률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희박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조금 더 단순하게 들어가 볼 텐데요. 여러분은 왜 SPC가 요구되는지 아실까요? 공정의 변동성을 관리해서 부적합을 예방하기 위함이 SPC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. 일부 기업들은 SPC를 사후적 관점으로서 적용하려고 해요. 통계적인 지식이 없는 경우 이런 일이 발생하며 이런 사후적인 관리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만약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, 즉 통계적으로 안정된 공정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는 랜덤성을 갖고 중심선 근처에 분포되어 있을 겁니다. 이때 데이터들은 아무런 패턴이 없어야 돼요. 왜냐면 말 그대로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는 거니까요. 그러나 SPC의 룰을 보면 어떻게 정의하죠? 한계선을 이탈한 현상도 있고 경향성을 띠는 현상도 있고 랜덤한 분포라고는 할 수 없는 현상도 있습니다. 그 말은 이 데이터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떠한 이상 원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. 각 규칙이 어떤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.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거예요. 첫 번째는 단순한 한 점의 이탈이라고 보시면 되고, 두 번째, 세 번째 내용은 데이터의 치우침과 트렌드에 관련된 내용이고, 마지막은 산포에 관한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로는 극단적인 이탈이 있습니다. 정규 분포 데이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벗어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? 약 0.27%죠. 1000번 중 3번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거겠죠? 그리고 두 번째는 평균의 이동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룰 2, 5, 6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룰의 경우는 보통은 9개로 놓는데 혹은 경우에 따라서 7개나 8개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이런 9개의 점이 연속해서 중심선의 한쪽에 위치한다 라는 점이 있는데,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.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연속해서 9번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? 2분의 1이 9승이죠. 512분의 1인데 이거는 약 0.195%거든요. 꽤 낮은 확률입니다. 이는 9점이 연속해서 중심선, 그러니까 CL의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말은 그 중심 또한 어느 정도 CL과 맞지 않는다는 거겠죠. 중심선에서 공정 평균이 좀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5번째와 6번째 룰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이 관리 한계선까지 가기 전이라도 데이터들이 바깥쪽 구역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. 공정 평균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경향성과 주기성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, 이거는 단순한 쏠림이 아니고 데이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룰 같은 경우는 6개의 점이 연속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한다는 건데요. 데이터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는
무언가 일시적인 문제가 개입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시적이 않은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요. 좀 이상하죠. 공구의 마모라든지 냉각수의 온도 변화, 작업자의 숙련도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사실상 위험한 케이스고요. 그리고 네 번째 룰을 보면 14점이 연속으로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인다고 되어 있거든요. 이거는 사실 특정한 주기, 여러분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 아시나요?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죠. 이 특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뭔가 위에만 해당되는 요인이 있고 아래에만 해당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뭔가 데이터가 섞였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크다고 보고요. 혹은 뭔가 작업자가 결과값을 수동으로 뭔가 보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. 이것도 좀 랜덤 데이터 배열에서는 사실 확률적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포의 문제가 있는데 데이터가 너무 안 모이거나 혹은 너무 중심에만 몰릴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. 예를 들어서 7번째 룰 15점 연속이 중심성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이내에 위치할 때 이때는 사실 변동이 작으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. 혹은 CPK를 구할 때 우리가 관리 한계선이 되게 넓을 때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사실 통계적으로는 좀 관리 한계선이 너무 넓게 설정되었거나 혹은 데이터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사실상 데이터 조작보다는 관리 한계선이 너무 넓은 거로 보죠. 데이터 조작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허위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. 그래서 관리 한계선을 생각보다 넓게 설정할 경우에는 중심선에 너무 모여드는데 이것은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썩 좋진 않죠. 근데 고객들은 CPK가 높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 한계선을 넓게 잡는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 사실상 SPC를 관리할 때는 이것도 꽤 위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8번째 룰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중심선 근처에 없고 양 끝단에 존재할 경우 이거는 4번째 룰과 좀 비슷하죠. 14점이 연속으로 교대하는 거랑 그 다음에 8개의 점이 연속해서 중심선 기준 밖에 위치하는 거랑 룰 8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주기는 같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중심선 근처에 없고 좀 끝단에 위치하는 점이라서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. 이런 부분 역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두 개의 공정의 데이터가 뭔가 섞였다든지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혼합에 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약하자면 SPC 이상 규칙은 우연이라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라는 내용들이 수학적 확률을 기반으로 정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런 규칙들은 단순한 에러가 아니고 현장에 어떤 물리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엔지니어들의 숙제겠죠. 엔지니어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겠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컨설턴트는 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. 최소한 품질 경영 기사 자격이 있어야 이런 내용을 기업 담당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고요. 아무런 자격 없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담당자에게 오히려 잘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습니다. 질문에 질문은 꼬리를 물 수밖에 없으니까요. ISO 인증뿐만 아니고 고객 오디트에 대한 대응, 협력사 평가 등 경영 시스템 심사 및 컨설팅에 대해서는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표준인증센터였습니다. ISO 인증 및 컨설팅은 왜 기업표준인증센터와 함께 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렸고요. 다음 영상도 유익한 내용을 담아서 찾아오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번창하세요.